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 재학 중인 문준원입니다. 저번에 발표한 논문과 같이 디페이스 클로징 더 갭 투 휴먼 레벨 퍼포먼스 인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의 오픈소스 논문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은 IEEE 주최 CVPR 학회에서 발표되었으며 페이스북 AI 리서치팀의 연구진이 공동 저술한 논문입니다. 딥러닝과 3D 얼굴 모델링을 기반으로 기존 얼굴 인식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수준의 얼굴 인증 정확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과 릴레이티드 네트워크, 프로포즈드 메소드, 매트릭 부분은 저번에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실험 부분과 결과 그리고 이제 실습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과 실험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구성과 데이터셋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의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요. 제한된 딥페이스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학습된 얼굴 표현이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 일반화 성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데이터셋을 사용했었는데요. 먼저 SFC, 소셜 페이스 클래시피케이션, 약 440만 개의 라벨된 얼굴 이미지와 4,030명의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스의 딥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되었습니다. 라벨드 베이스 인 더 와일드 LFW 데이터셋은 얼굴 인증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총 13,323장의 이미지와 5,749명의 정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적 이미지 기반의 검증 성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었고요. 유튜브 페이지스 YTF 데이터셋은 비디오 기반 얼굴 인증 데이터셋으로 총 3,425개의 영상과 1,595명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동영상 기반 인증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처럼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셋을 활용함으로써 딥페이스가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의 범용성과 정확도를 갖추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험이 구성되었습니다. 딥페이스의 학습 방법과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과정인데요. 딥페이스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SFC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되었으며 최적화는 SG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모멘텀 값은 0.9로 설정하였습니다. 총 15F 동안 GPU 환경에서 학습이 진행되었고 이후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LFW와 YTF 데이터셋에서의 평균 얼굴 인증 정확도, 민 베리피케이션 어큐러시와 그리고 이제 ROC 곡선, EER 지표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세 가지 평가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었는데요. 제한된 프로토콜, 데이터셋에서 제공한 동일 비동일, 페어만을 사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한되지 않은 프로토콜, 추가적인 학습 페어를 더 생성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한 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지도 학습 프로토콜인데요. 학습 시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 학습 없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경우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이와 같이 설정된 학습과 평가 프로토콜을 통해 딥베이스가 단순히 특정 데이터셋에만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학습 설정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즉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해가며 그 중요성을 실험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 크기의 영향입니다. 저자들은 전체 SFC 데이터셋 중 일부만 사용하여 학습했지만 그때 어떤 성능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였는데요. 1.5M 이미지로 학습한 DF-1.5K는 7%의 오류율, 3.3M 이미지의 DF-3.3K는 7.22%의 오류율을, 전체 데이터인 4.4M 이미지를 사용한 DF-4.4K는 오히려 8.74%의 오류율을 보였는데요. 즉, 단순히 데이터 양이 많다고 해서 성능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데이터의 다양성이나 균형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깊이에 대한 영향인데요. 네트워크의 일부 레이어를 제거하여 얕게 만든 DF-sub3 모델은 13.5%라는 높은 오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가 깊을수록 더 정교한 표현 학습이 가능하며 성능 향상에 있어 깊이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딥페이스의 구조 설계에서 데이터 처리와 네트워크 구성 각각의 중요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결과 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한된 딥페이스 모델이 얼굴 인증 분야의 대표 벤치마크인 LFW 데이터셋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결과를 보면 딥페이스 싱글 모델은 95.92%, 제한된 모델은 97%, 앙상블 모델은 97.15%,
앙상블이고 제한되지 않은 모델은 97.35%, 즉 앙상블 구조와 제한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 최고 정확도인 97.35%를 달성합니다. 그럼 이 수치가 얼마나 좋은 성능인지 기존 방법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의 대표적인 방법 조인트 베이지아는 92.42%, 톰 vs 피터 하이딤 LBP 방법도 93에서 95%의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스는 기존보다 약 27%의 오류 감소를 이루었고 인간의 얼굴 인식 정확도인 97.53%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딥페이스는 기존 소타 모델보다 월등한 성능 향상을 이뤄내며 실제 얼굴 인증 시스템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LFW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ROC 커브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ROC 커브는 모델의 민감도와 위항성률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한 것으로 커브가 왼쪽 위에 가까울수록 더 뛰어난 성능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딥페이스 앙상블은 인간 수준의 성능인 휴먼 크롭드와 매우 유사한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딥페이스 싱글도 기존 방법들인 TL 조인트 베이지안, LBP 등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ROC 관점에서도 딥페이스는 기존 소타 대비 명확한 성능 우위를 보여주며 얼굴 수준의 얼굴 인증 성능에 매우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YTF 데이터셋에서 딥페이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먼저 딥페이스 싱글 모델은 YTF 데이터셋에서 91.4%의 정확도를 달성했는데요. 이는 기존 최신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오차율을 절반 이상 줄인 매우 인상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YTF는 LFW보다 도전적인 환경입니다. 동영상 기반 데이터셋으로 모션 블러, 카메라 거리, 프레임 간 차이 등이 존재하여 모델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은 딥페이스가 도메인 변화에 강한 일반화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슬라이드는 딥페이스 시스템의 연산 효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런타임 성능을 살펴보면 딥페이스는 CPU 기반으로도 충분히 동작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특징 추출 시간은 CPU 기준으로 0.18초, 얼굴 정렬은 약 0.05초, 전체 처리 시간은 0.33초로 얼굴 검출부터 정렬, 특징 추출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연구 수준을 넘어 실제 서비스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실용적인 장점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잠금 해제나 CCTV 기반 실시간 검증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핸즈온 프라틱스, 즉 실습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코드를 실행하면서 딥페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단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라이브러리 설치와 환경 세팅입니다. 구글 콜앱 기준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ell1-a에서 pip install 딥페이스 명령만 실행하면 됩니다. 딥페이스는 얼굴 인식과 얼굴 속성 분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올인원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백본 모델, VGG 페이스, 베이스넷, 아크페이스 등 선택적으로 불러올 수 있고 추가 의존성 없이 TF 케라스 API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콜앱의 기본 텐서플로우2 런타임에서 바로 동작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 설치가 완료되었으니 본격적으로 환경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의 다음 단계인 셀 1-B에서는 딥페이스 패키지와 오픈CV 그리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from 딥페이스 import 딥페이스로 딥페이스 모듈을 임포트하면 얼굴 인식과 분석에 필요한 API가 모두 로드됩니다. 이어서 import cv2로 오픈CV를 가져오는데 오픈CV는 이미지 파일을 읽고 쓰는 기본 함수는 물론 RGB, BGR 채널을 RGB로 변환하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PLT를 사용해 시각화 도구를 준비합니다. 이 세 줄의 코드만으로 이 이미지 입출력과 플로팅 환경이 완벽히 갖춰지게 됩니다. 얼굴 검증을 위한 샘플 이미지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셀2에서는 3장의 대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바로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3장의 이미지를 같은 폴더에 모아두면 바로 뒤에 분석 단계에서 파일 이름과 바꿔가며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터미널 로그는 세 번째 이미지를 내려받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약 0.06초 만에 1MB 크기의 파일을 성공적으로 받아온 모습입니다. 다운로드한 샘플 이미지 3장을 코드로 불러오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셀3에서는 다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미지 경로 변수 선언, 상단 코드 블록에서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에 패스를 정해 두었는데요. 3개의 변수를 정해 두었는데 각 변수에서는 콘텐트 이미지 1 JPG와 같이 콜앱 작업 디렉토리에 저장된 파일 경로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CV로 파일 읽기인데요. 하단 블록에서 cv2 imread 함수를 사용해 각각 이미지1과 이미지2 변수에 대해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이때 오픈CV는 기본적으로 BGR 순서로 이미지를 변환하므로
화면 출력을 위해서는 뒤에서 RGB로 변환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시각화는 다음 셀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4에서는 다운로드한 두 이미지를 실제로 화면에 띄워보는 퀵 비주얼 체크를 진행합니다. 코드는 아주 간단한데요. plt.imshow를 사용해 첫 번째 이미지를 추적합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간 것은 오픈CV가 기본적으로 반환하는 BGR 채널 순서를 RGB로 뒤집기 위한 처리입니다. 슬라이스와 뒤집기에 대한 내용은 기본 문법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plt.show 함수로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2도 바로 아래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몇 줄의 코드만으로 이미지가 제대로 로드되었는지, 색상이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브에서는 디페이스 모델의 핵심이 되는 사전학습 가중치 파일 2개를 직접 다운로드하고 캐싱 폴더로 복사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먼저 g다운 명령어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레티나 페이스 검출기 가중치와 VGG 페이스, 백본 가중치를 콘텐트 디렉토리에 받아옵니다. 화면 로그에 다운로딩이라고 적혀있는 곳에서 이제 파일 크기, 전송 속도, 저장 경로가 표시됩니다. 이제 DPS의 얼굴 검출 인식 파이프라인이 레티나 페이스 탐지기와 VGG 페이스 임베딩 모델을 바로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이제 다음 셀부터 실제 얼굴 검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검증 과정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6번째에서는 디페이스의 기본 백본인 VGG 페이스 모델을 사용해 두 얼굴 이미지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지정된 두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 네트워크가 얼굴을 감지하고 레티나 페이스를 통해서 VGG 페이스 임베딩을 생성한 뒤 임베딩 간 코사인 거리를 계산합니다. 바로 아래 디페이스 베리파이와 같이 문자열 경로를 직접 전달해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거리값이 임계값 0.4보다 작으므로 스레시홀드 값이겠죠. 베리파이드가 true로 표시되어 두 이미지를 동일 인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7에서는 이미지 4라는 변수에 다음과 같이 제니퍼 애니스턴 사진을 로드하고 시각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얼굴의 인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 이미지 4, 제니퍼와 이미지 1, 안젤리나를 디페이스.verify에 입력해 봅니다. 추적된 제이슨 결과를 보시면 디스턴스는 약 0.63이고 맥스 스레시홀드 투 베리파이는 0.4이며 따라서 베리파이드 값이 펄스로 나타납니다. 즉 디페이스가 서로 다른 인물임을 올바르게 판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리파이 함수는 하나로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직관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 얼굴 속성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8에서는 사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deface.analyze 메서드는 지정된 이미지에서 나이, 성별, 인종, 감정 4가지를 한 번에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제 액션 파라미터에 관심 있는 속성명을 리스트로 나열하면 해당 항목들을 모두 계산한 뒤 결과를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합니다. 마지막 프린트문에서는 이제 obj age는 예측된 나이를, obj 도미넌트 레이스는 가장 가능성 높은 인종을, 그리고 이제 도미넌트 이모션은 이제 감정을, 젠더는 성별을 차례로 화면에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 셀을 실행하면 예측된 나이, 예시로 46세, 인종은 뭐 나오겠고, 감정 뉴트럴, 뭐 성별 피메일 등이 콘솔에 표시됩니다. 단일 함수 호출로 얼굴 속성 전반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넷 백본을 사용해 동일한 두 이미지를 한 번 더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9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기본 VGG 베이스 대신 사용할 백본 이름을 지정합니다. 페이스넷인데요. 페이스넷 임베딩을 생성하여 두 얼굴 간 코사인 거리를 계산합니다. 출력된 제이슨 값을 보시면 거리가 임계값보다 크기 때문에 페이스넷도 두 이미지를 다른 인물로 올바르게 판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셀에서는 얼굴 검색 기능, 페이스 서치 기능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단 한 줄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패스는 검색 대상이 되는 쿼리 이미지, other.jpg고 db 패스는 비교할 이미지들이 저장된 폴더 콘텐트입니다. 실행하면 내부적으로 다음 두 단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생성입니다. db 폴더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 VGG 페이스 임베딩을 계산하고 캐시에 저장합니다. 화면에 파인딩 리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100% 진행률 바가 표시되는데요. 이제 다음은 애널러시스 과정입니다. 쿼리 이미지 임베딩과 DB 임베딩 간 거리를 계산해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애널라이징 100%가 되면 진행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전체 소요 시간 find 펑션 last는 이제 55.43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f.head를 실행하면 이처럼 쿼리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상위 5개의 파일 경로와 거리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출입 통제, 프로필 중복 검사, CCTV 영상 탐색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셀에서는 두 번째 이미지와 제니퍼 애니스턴, 이미지 2와 JAN.jpg에 대해 다시 한번 얼굴 속성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로그에 액션, 에이지, 젠더, 레이시, 이모션, 진행률이 단계별로 표시된 뒤 콘솔의 예측 결과가 표시됩니다. 보시면 32살, 화이트, 뉴트럴, 우먼이 표시되죠. 애널라이즈는 여러 속성을 병렬로 추론하며 진행바를 통해 각 태스크별 소요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평균 3초에서 7초에서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실습 파트를 마치겠습니다.